네, 에리어님이 주소를 또 적어주셨네요. 어디다? 네, 어디에? 충북 충주시 안림동 쪽에 살린답니다. 전원주택을 하나 장만하셨구나. 에리언 씨, 그러지 맙시다. 예. 자, 마니커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에라이.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투자 네. 이야기 함께 해주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BBC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참 힘이 있습니다. 견주합니다. 견주합니다. 예, 지난주에 견주합니다. 급등을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장중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견주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9일 연속 상승이고요. S&P 500이 8일 연속 상승입니다. 물론 어제는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강보합입니다. 다운은 하락을 했지만 마이너스 0.12니까 전체적으로 보합권에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난주에 그만큼이나 강하게 보였는데 이번 주 좀 조정 보일 수도 있는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 보합권 정도 오늘 차트 내일 금요일이니까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보합권 정도의 움직였는데 장중 매물을 소화하고 후장에 다시 올리면서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플러스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국제 순위를 하락하는 부분도 좀 있지만 다음 주에 APEC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표의 특징적인 것은 유가가 급락을 해서 7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까 보니까 누수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가가 급락하는 부분은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제 여기에 중국 포함되어 있는 경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채의 수급 우려가 좀 진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락과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빅테크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이번 주에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 40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4.519%로 낙찰이 좀 됐습니다. 예. 이 부분 하고요. 또 파월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관련 내용이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전혀 어떤 영향을 주지는 좀 않았습니다. 주요 종목들은 조금씩 대부분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인텔이 어제 뉴스에 의해서 한 2% 올랐는데 오늘은 한 2%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는 1.3% 더 오르면서 46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은 견주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월요일 날 급등 후에 화요일, 수요일 전 이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월요일 날 7.3%인가 7% 이상 상승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화요일 날 1.8, 어제 1.6. 그러니까 합쳐서 3% 정도. 그러니까 반 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코스피는 어제 하락을 해서 한 반 정도 되돌림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세요. 개인 279 매도, 외국인 137억 매도, 기관 757억 매수. 코스닥도 보시면 400억, 300억, 55억. 확연히 달라졌죠. 3일 만에 확연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공매도 급지 조치로 인해서 이틀 대량 거래와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오전 중에는 시장이 큰 흐름이 좀 없었어요. 근데 오후 들면서 장중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급락을 했습니다. 10% 이상. 그러면서 이 두 종목이 4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코스닥의 지수의 한 반 정도는 이 두 종목이 내렸어요. 사실.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전기차 시장 위축의 뉴스가 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부정장 리포트가 외국계에서 한 군데가 나왔고 그리고 국내사에서 두 군데 나왔는데 이 리포트 관련해서 오늘 뉴스도 하나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 리포트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에 관련된 금감위의 이제 손질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좀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왜 드리냐면은 보통 이 보고서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너무 과열되면 과열된 부분에서 나올 수도 좀 있고 많이 떨어지면은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 보고서들이 조금 저도 투자자로서 불만스러운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면 그 보고서 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정론 리포트를 굳이 타이밍에 이렇게 꼭 내야 되겠냐. 그래서 불만이 지금 많은 거예요, 기술자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타이밍이 좀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지금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점에 또 뭐 목표 주가 리포트까지. 향하고 매도 리포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만 소리도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또 받지 않았냐 뭐 이런 또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상황을 그냥 설명드린 거고요. 있는 네. 그대로 어떻든 간에 이런저런 뉴스와 함께 2차 전지의 대표 종목이 또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 기자님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 섹터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눈높이보다. 그리고 중동 진출에 대한 뉴스가 요즘에 간간히 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코인이 요즘에 강세잖아요. 그래서 그 위메이드의 위믹스를 또 다시 재상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긴 비트코인이 뭐 엄청나더라고. 엄청나게 소리 올라갔잖아요. 없이 그냥. 그래서 비트코인만 계속 올라갔고 우리는 사실은 저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체 투자로서의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강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 쪽에 또 약간 온기가 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에 상당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게임주들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 작용이 되면서 게임주가 사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주의 전체적인 산업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왕창 좋아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흐름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이벤트로 작용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정도로 어제 뭐 상한가 가고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웹툰이라는 웹소설 이런 있는 모바일 컨텐츠 있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이건 뉴스에 가져왔는데요. 이들도 어제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또 시장이 이런 막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뭐 지금 말씀드린 게임도 있고 모바일 콘텐츠도 있고 바이오, 또 한동안 바이오 올라왔고 의류주도 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식품주들은 원래 또 좋은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카카오도 단기막 급등했어요. 저점으로 꽤 올라왔잖아요. 카카오요? 예. 아,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쪽에 그런 쪽에 좀 올라오는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집이 것 좀 같습니다. 비어 있었던 것들이죠. 예, 그 설명을 이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CPI와 PPI 그리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어제 시장 말씀드리면서 지금 거래 대금을 보면은 수급을 보면은 확연하게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규모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지금 궁금하신 거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쇼크번이 끝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이 조절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한쪽으로는 해지하고 한쪽으로는 조절해가면서 해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연말까지 계속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쇼크가 들어오면 또 훅 올라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쇼커버가 들어오면 올라요? 아니면 이게 올라가면 쇼커버가 그때 올라가면 쇼크오버가 급해지겠죠. 따라 급하게 붙는 거고요. 오겠죠. 둘 중에 하나가 선행되면은 네. 쇼크오버 하면서 오르든지 올라가면 쇼크오버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고 그렇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참 그 주식이라는 건 희한한 거야. 쇼커버라고 해가지고 상한가를 쳐버렸는데 네. 쇼커버도 뭐 일부만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10%씩 빠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첫날은 굉장히 급했고 그 다음에는 좀 지켜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급한 매수가 없으면 시장은 안 된다는 얘기는 시장은 약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매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신규 매수가. 그 설명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시황보다도 이거 하면 한번 화면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11월 거래대금 13.9% 증가하면서 이게 지금 거래대금이 며칠 사이 계속 증가했잖아요. 이거 대부분 다 2차 전지 섹터라는 거예요. LG에너솔루션은 71%가 증가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33%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증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얘기 뭐냐면 신규 자금 유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벤트의 빠졌더라고요. 수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뭘 많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냐면은 물론 여기에 이 핵심적인 뭐 반도체와 여기에 거래가 제일 많지만 그 와중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거래량 없는 소형주들이 있죠. 이런 걸 건들기 시작을 해서 그런 정보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관들은요. 보유 비중이 적은 소위 빈집 종목들을 지금 빈집 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실제로 예탁금 추이를 보면 8월 1일 날 57조였거든요. 지금 47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이번 주 초에 대량 거래 대금이 늘었던 거는 상당히 이벤트성이 존재해 있는 거다. 그 얘기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했지만 후속 매수에 신규 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그 매수 빼놓고는 쇼커버하는 매수 빼놓고는 다른 매수가 없기 때문에 후속 매수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그걸 연속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요. 네. 매크로 시황에서 보면은 연준의 시나리오와 시장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경기는 견조하다. 이번에는 확장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FOMC 회의하면서 고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계속 경기 둔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둔화로 인해서 물가가 둔화될 거고 결국은 얘네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이게 서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상충하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구간에서는 연준 시나리오 쪽으로 막 가다가 어느 구간에서 시장 시나리오 쪽으로 막 가다가 좀 그러고 있는 건데 확연하게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번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딱 보면은 시장 시나리오 쪽으로 가는 게 보여지죠. 뭘로 볼 수 있어요? 유가를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시장 시나리오 쪽으로 좀 가는 쪽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 이런 쪽으로 시장이 또 흘러가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도 시장이 좀 견조한 거는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을 관망하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속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기대감이 있고 국제수준이 떨어졌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어떻든 견조하게 버티는 거지 상승의 폭을 봐서는 좀 숨고르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좀 지금 상황에서는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매크로 시황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매크로 시황 일단 전제하에 이벤트 수급으로 연말 장세에 진입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는 그냥 이벤트 수급으로 그냥 이제는 움직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뉴스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대주 조건 완화한다는 내용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속세 소득세 아니죠? 상속세에 손질한다는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숏포지션의 해지 전략에 따른 수급 변동성, 요건 지금 제가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수급 이벤트는 연말까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그 가운데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빈집만 찾아다니는 것 같고 개인들 중에 전문 트레이더들은 조그만 주식들 찾아가지고 수익률 게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일부는 또 빈대 테마주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살충제 막 이런 데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사실은요. 집에 빈대. 예, 그런 데 오르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맨날 반도체하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많이 이제 굉장히 거기를 제일 많이 거의 이제 편 나눠 나눠가지고. 그런 분들은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맨날 고민하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긴 근데 그런 심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공매도 금지를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부양책의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 약발이 떨어지면 다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보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게 이제 대주주 네. 과세라든지 아니면 상속증여라든지 그 외에도 정부가 가지는 카드들은 있을 테니까. 작년에 그걸 100억 얘기가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안 됐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00억으로 올린다. 예, 지금 이제 10억이잖아요. 근데 10억 진짜 너무 작은 거는 맞거든요. 그걸 3억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3억으로 하려고 그랬죠. 그걸요. 그리고 그게 또 불합리한 것도 좀 있어요. 요번에 만약에 대주주에 10억 넘어서 하나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팔았어요. 내년 초에.
그런데 내년에 또 다시 사서 손실 봤잖아요. 그럼 손실을 본 거하고 이익 본 거하고 합쳐주지 않고요. 일단 한번 대주주가 되면은 대주 조건 강화에 들어가면은 그냥 대주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식은. 그래서 다음 상반기에 거래했을 때 이익 나면 거기에 세금 또 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 나중에 세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한 매도가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요. 또 금액이 좀 크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 요건이 완화돼서 금액이 만약에 높아지면 그냥 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하겠죠. 한다라는 발표가 계속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조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원래 처음에는요. 이번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이 안 간다 그랬었어요. 여름에는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에이펙에 참석해서 미국 기업인들과 만찬 예정까지는 발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참석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은 상당히 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시진핑 이 주석이 미국의 기업인들과 만나갖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중국으로 많이 들어와 달라 충분히 해주겠다 뭐 그렇게 우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IMF에서 중국 GDP 성장률을 약간 상향 조정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의 부동산 및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억제하고 경기 부양책을 써서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동산 침체와 대외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내년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는 뭐 별로 요즘에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저는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미국 시장 안 보고 맨날 중국 시장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마다 다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 초년 주임 시절에는 매일 아침에 와서 일본 시장을 봤거든요. 엔화만. 엔화만 보고 시장을 그게 제일 판단했어요. 중요했었어요. 네, 그게 제일 일본으로 중요했어요. 연수 보내고 그랬었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네, 다이와지 그러다가 거리던데. IF 지나고 나서 2000년도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스닥을 봐야 됐었고 또 2000년 중반, 2007년 이때부터 2010년 이때는 매일 중국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얘네는 필요 없어. 막 그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짐 켈러라는 분, 이분이 왜 반도체 전설이라고 불리냐면요.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업체 CEO인데 AMD, 애플, 테슬라 대단한 회사들이죠. 여기서 주요 핵심 칩을 개발하는 사람 분이에요. 이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거든요.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초대해서요? 초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자율주행 있잖아요. AI 자율주행에 HBM이 반드시 중요하다. 그래서 차세대의 삼성전자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서 HBM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 웹툰하고 웹소설 있잖아요. 아까 그 우리 권 기자님도 요게 지금 센서 타워라는 데가 이게 모바일 앱 분석하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게임 아까 순위할 때도 여기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피코마하고 라인망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카카오 피코마는 글로벌 1위라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이걸 잘 안 봐서 게임도 그렇고 잘 안 봤는데 뉴스는 그대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글로벌 매출 1위고요. 2016년 일본 진출 후에 누적 매출 3.4조. 네이버 웹툰의 라인망가는 글로벌 2위. 그래서 뭐 이런 게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어저께 떴습니다. 상당히 많이 떴어요. 피코마가 1위, 라인망가가 2위예요.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어제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뉴스는 영화 기대작들이 영화관이 아닌 넷플릭스로 향해서 영화관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뭐 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조만간 영화관들 문 많이 닫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몇 달 더 가면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나마 영화관에서 어떻든 간에 수입을 줄 수 있었던 건 마동석의 그 뭐죠? 영화? 범죄도시. 예, 그것만 그럼 괜찮았잖아요. 물론 저도 다른 영화도 보긴 했지만 그거가 제일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요번에 마동석의 신작 영화가 영화관으로 안 가고 넷플릭스로 간다라는 뉴스예요. 그래서 영화 관람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는 영화 티켓값 상승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00원, 15,000원 내고 영화 볼 의향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볼만한 영화가 없지 않나요? 보면 볼만한 영화가 별로 네, 없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볼만한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한국 있는 영화 거라고 여름에 생각해요. 3개 다 봤거든. 네. 밀수하고 아파트 그거 뭐 있잖아. 아파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네, 또 하나 네. 그문 뭐 있잖아. 더문인가 그거요. 네, 그 3개 다 봤는데 나는 뭐 그런 대로 그냥 괜찮았는데. 콘크리트가 좀 괜찮았죠. 아 근데 콘크리트는 근데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 영화의 분위기가. 분위기가 네. 뭐 그러려고 만든 영화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술은 명화라는 어느 영화가 정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응? 명화라고 느끼는. 명화. 예. 음. 그런 영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영화를 보고 나오면은 드라마하고 똑같네. 그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굳이 내가 이걸 예, 예. 그러니까 95인치 하니까 네. 집에서 봐도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 그 데이트 같은 거를 또 어쨌든 많이 해야 이제 남녀분들이 많이 가실 그렇지. 텐데 네. 요즘 뭐 젊은 분들이 뭐 데이트도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냐 해도 이제 아니 데이트를 해도 예전에 집에서. 70년대 80년대는 영화관에 가서 처음 스킨십을 한 거거든 원래. 네. 어두컴컴하니까 손 잡고 그리고 그 영화관에서 손 잡는다고 뿌리치고 막 나가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요즘 뭐 그런 게 그런 수요가 없는 거지. 그건 이제 상대방 의사 잘 확인해 주시고요. 나라가 문화가 없어서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섯 번째는 K 배터리 속도 조절한다는 누수가 있는데 요즘에 배터리 쪽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마지막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위축으로 해서 내실 낮이는 시기로 봐야 되지 않겠냐. 업계는 이렇게 대규모 투자로 인해 재무 부담이나 또 인력 수급 등에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좀 요 시기 넘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그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투자 연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참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증권사 리처치 관행 개선 방안 발표 안 됐고요. 방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요것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뭐 뻥튀기 보고서 발간하면은 페널티 주겠다. 그리고 상장 기업에 유리한 보고서 해서 뭐 마케팅을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가 불리한 보고서였다고 해서 탐방 거부하는 상장사에 페널티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되나 이게 현실적으로 예.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탐방을 거부해. 너 그래서 탐방 이렇게 하나? 아, 바빠요.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예, 차장님, 저희가 좀 바빠서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안 어떻게 좋은 해요, 리포트 썼다고 지금 안 들여보내주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인 어떻게 해?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건 마지막에 두 가지 정도로 있는 것 같아서 적어왔는데요. 네. 일단 애널리스트의 독립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지침을 마련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애널리스트가 영업부서 지원 및 그리고 영업부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냐 안 했냐의 KPI가 있었는데 이걸 삭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 일을 얼마나 이제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업부서에 얼마나 잘 예, 예, 지원적으로 예. 했냐에 따라서 지원했냐, 이제 예. 성과 같은 걸 평가를 예, 했는데 예, 예. 그렇게는 안 된다. 예, 예, 예. 완전 뭐 독립적으로 써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근데 저게 있는 이제 거고요. 현실로 들어가 보면 이제 증권회사의 영업본부 안에 뭐가 있냐면 법인영업부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그 법인영업부가 여기를 다 먹여 살렸었어요 옛날에는. 애널리스트들을 왜냐면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 예, 가고 예. 뭐 자산운용 갈 때 따라 야 예, 갑시다 김 차장 그러면 이제 따라간다고. 갑시다 김 예, 차장. 어?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예. 대형사 위주로 있잖아요. 예. 요 법인영업 본부나 부서에서 이 버짓 그러니까 예산을 예전에 거의 100% 했는데 요즘에 이게 대형사는 10%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냐면 거액 자산가들 맞습니다. 또 금융지주사에 속해 있으니까 네. 은행에서 오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은행? 네. 개인들한테도 갑니다 요즘에는.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가? 예, 예. 그렇지. 옛날에 일반 법인도 가고. 그만둔 김효준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 네. KB증권 애널리스트잖아. 네. 그 KB 지주 소속이라고. 네. 그래서 KB 은행의 행사에 가고 그런 거 서포트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리서치가 하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진짜 거기서 들어가 보면 왜냐하면 돈 준 데다가 서비스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애널리스트들이 예. 지금 리테일 큰 데는 리테일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줘요. 거기다가. 지금 그래서 아예 여기에 지침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전 부서에서 골고루 애널리스트에 그 지원해라. 그러니까 공동 분배해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예전에 거의 다 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해라. 회사 전체적으로 비용 분담을 예. 비용 분담을 그래 이제 해라. 예,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약간 간극이 있는 게 예. 중소형사는 리테일 고객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담이 좀 덜해요. 예. 근데 이제 대형사는 이제 저 개인 투자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그렇죠. 반대로 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해놓고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졌고 괴리가 많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도 순위를 공개해서 그게 너무 순위가 괴리가 큰 애널리스트는 따로 관리하겠다. 누가 관리를 해요? 금융감독원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맨날 보고 하겠죠. 이거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걸 어떻게 관리를? 순위 나오는 거 보죠 뭐. 알겠습니다. 여튼 뭐 애널리스트들이 여튼 그 취지는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에. 기업으로 많이 가죠. 다 VC로 가고 뭐 예.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로 가고 기업으로 가고 훨씬 좋죠. 실제로 삼프로 TV에 출연하던 분들이 이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김효진 의원도 가고 뭐 다. 예. 근데 개인한테도 가는군요. 돈 많은 자산가한테 그럼요. 취직을 해요. 취직이 아니라 그 영업 그룹이 있잖아요. 자산가 그룹. 그러니까 PB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취직은 그런 데 가기도 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설명회 같은 거를 이제 거액자산가 모임을 우리 리테일에서 하잖아요. 요청을 하면은 애널리스트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애널리스트를 데려가 그런 일 없었는데 거의 다 법인 고객한테만 예, 예. 갔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더 많아요. 오히려 자산가들이 네. 또 많은 모양이네. 네. 왜 나는 안 부르지?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가서 사회 봤잖아. 뭐였죠? 무슨 저 PB 센터 뭐 저거 하는데 가지 않았나? 제가요? 대전이구나 참. 대전 한국은행 갔었지 참. 대전 한국은행. 네. 대학생들만 와 있던데.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 이슈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네. 내일 아침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